자,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4번부터 4번, 5번, 6번 얘네들은 퍼포먼스만 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플래닝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퍼포먼스를 정확히 구해야지만 퓨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퍼포먼스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징 여기 있는 빈칸을 모두 다 채우면은 내 블로그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크루징 알티튜드는 7,000피트, 필드 엘리베이션은 600피트. 여기는 이제 클라임이기 때문에 시작점이죠. 디퍼런셜은 6,400피트. 그쵸? 퓨얼 타임 디스턴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7,000피트까지다. 이제 POH를 펴는 거예요.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POH 5장 퍼포먼스 부분을 보면은 time, fuel and distance to clim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될 점은 at 2,550파운드. 하지만 보수적으로 우리가 2,550파운드라고 계산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는 2,500파운드일 경우에 얘보다 퓨어를 덜 쓰겠죠. 그래서 2,550파운드로 계산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2,550파운드 말고 다른 무게의 계산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돼요.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컨디션을 보면은 flaps up, full throttle, standard temperature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C 레벨에서 7,000피트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보면은 여기 있는 7,000 숫자로 보세요. 템퍼러처는 1도, 클라임 스피드는 73. 아이씨. 어디겠냐? 1도 73, 클라임 FPM은 455. 그리고 타임 미니츠는 12분. fuel used 갤론은 2.6갤론. 디스턴스 노티컬 마일은 16마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디스턴스는 안 쓰시면 돼요. 얘는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노트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애들 1.4갤론 엔진 스타트 택시 테이크업 얼라원스 뭐 이런 식으로 1.4를 더 더하라고 되어 있고 mixture lean above 3,000 feet pressure altitude for maximum RPM 그 맥시멈 RPM을 위해서 lean 하라고 되어 있고 increase time fuel and distance by 10% for each 10 degree above standard temperature 10도가 올라가면 10% 더 하래요. distance shown are based on zero win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제로 윈드가 아니라면은 이 디스턴스를 쓸 수가 없어요. 제로 윈드라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채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73의 속도로 올라가고 타임은 12분, 그 다음에 2.6갤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퓨얼은 자, 퓨얼은 2.6갤론, 그쵸? 아까 내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퓨얼은 2.6갤론, 타임은 얼마였죠? 타임은 2.6갤론, 12분. 디스턴스는 곧 계산할 거예요. 근데 윈드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윈드캄이면 16마일. 그리고 이제 필드 엘리베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계산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C 레벨에서 7,000피트까지 올라가는 계산을 방금 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600피트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0비트에서 7000비트까지 올라가는 계산에서 0비트에서 600비트까지 올라가는 계산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00비트에서 7000비트까지 올라가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600비트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만큼의 퓨얼이 드느냐? 1000비트라고 계산하면은 0.4, 1분이 듭니다. 0.4, 1분. 디스턴스는 2마일이라고 해볼게요. 1마일 해볼게요. 1마일. 디퍼런셜은 6400비트고 퓨얼은 2.6에서 0.4를 빼면 2.2갤론. 타임은 11분. 디스턴스는 15 노티컬 마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4를 해야 되니까는 퓨얼은 클라임 TOC까지 3.6갤론이 필요하고요. 시간은 11분, 디스턴스는 15 노티컬 마일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Indicated airspeed는 73. 그리고 Calibrated airspeed도 그 차트를 보고 컨버전 하면은 얘는 한번 해볼까요? 오 5장에 보면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스피드 칼리브레이션, 노멀 스태틱 소스를 통해서 한 거니까는 인디케이티드 에어스피드가 70 약간 줄어드는 뭐 경향이 있으니까는 1 정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 True airspeed는 이제 calibrated airspeed에서 true airspeed로 이제 바꾸는 건 이때는 E6B가 필요해요. E6B를 통해서 고도와 온도가 필요합니다. 고도는 뭐 쓰죠? 여기서의 고도는 아까 계산한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이니까는 아까 몇 비트였지? 3분의 2 지점이니까는 4500비트 이걸 쓰면 되고요. 고도는 4500비트.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온도는 여기에서의 온도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항의 현재 온도 있잖아요. 온도에서 4500피트니까는 4000피트가 높잖아요. 그래서 1000피트당 2도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다. 그러면은 8도를 빼서 여기에 7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true airspeed를 구하고 또 E6B를 통해서 ground speed를 구하고 또 wind correction angle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구한 true course를 true heading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온도가 만약에 10도씨 이상 이렇게 뭐 스탠다드 템퍼러처랑 10도씨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10%씩 이제 더해주는 거고요. 또 크루즈 레벨을 볼게요. 크루즈 레벨은 스탠다드 템퍼러처, 디퍼런트 템퍼러, 커런트 템퍼러처 디퍼런셜 이런 식으로 있는데 크루즈를 할 때는 사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 자 보겠습니다.
이건 클라임 나와 있고요. 모든 퍼포먼스 차트는 항상 테이크 오프, 클라임, 크루즈, 디센, 랜딩 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을 하듯이. 크루즈 퍼포먼스 여기 나와 있죠. 2550파운드에서 믹스처 린을 했을 경우에 7000피트라면은 RPM은 우리가 2500 정도 써볼게요. 그러면은 정확히 하려면은 여기는 6000이 있고 뒤에 8000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값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요거 써보도록 할게요. 6000피트에 2500 RPM 요거 써볼게요. 그 다음에 온도는 스탠다드 템퍼처 가운데 걸로 하면은 6000피트에 2500 RPM에 스탠다드 템퍼처는 여기 보시면은 트루 에어 스피드는 114 그리고 갤런 퍼 아워는 9갤런 되어 있죠. 114에 9갤런 이것만 알면 됩니다. 114에 9갤런 조금 지저분하니까는 새로 불러와야겠다. 자, 114의 9갤런. 스탠다드 템퍼처가 예를 들어서 뭐 6000피트면은 아까 6000피트면은 스탠다드 템퍼처가 땅에서 15도니까는 6000피트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12 해야 되니까 3도겠죠. 3도가 스탠다드 템퍼처거든요. 근데 커런트 템퍼처도 3도라고 해볼게요. 디퍼런셜은 없고. 그러면은 갤런 퍼 아워는 아까 얼마였죠? 6000피트 갤런 퍼 아워는 114의 9. 트루 에어 스피드는 114. 갤런 퍼 아워는 9.0. 트루 헤딩과 그라운드 스피드, 윈드 커렉션 앵글 요거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센은 마찬가지로 크루징 고도, 트래픽 패턴 알티튜드 그리고 디퍼런셜을 구한 다음에 그 고도에서 땅까지 내려오는 C레벨까지 내려오는 계산과 트래픽 패턴에서 C레벨까지 내려오는 계산 그리고 나머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완성된 빈칸을 가지고 이제 요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게 저장을 해버려서 다시 체크포인트는 이제 이거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KCNO 이렇게 써볼게요. 친호공항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잡아도 되고 뭐 안 잡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저는 안 잡아 볼게요. 대신에 탑 업 클라임은 잡아 볼게요. 요까지가 신호에서 요까지가 우리가 클라임에 대한 거죠. 그리고 TOC에서 시작해서 BLH 블라이스까지 요게 크루즈 1 BLH에서
TPA까지, 트래픽 패턴 알티튜드까지 이런 식으로만 채워보도록 할게요. VOR Identification Frequency 이거는 넘어가고요. 알티튜드는 전부 다 TOC 이후에는 7000, 값은 6000 그대로 쓸게요. 7000 좋고, 요거는 이제 클라임, 얘는 잘못했네. TPA라고 하면 안 되고, 디센을 시작하는 포인트니까는 뭐 버가이 정도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KDBT. 그러면 7000 디센. 이게 클라임 한다는 뜻이고, 크루즈 디센 이런 뜻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윈드캄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스탠다드 템퍼러처 윈드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비워두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실제 값을 쓰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인디케이티드 스피드는 72로 클라임 할 거죠. 그런데 트루 스피드는 73이었는데 트루는 72, 그리고 아까는 크루즈는 114 디센도 114 그대로 쓸게요. 트루 코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채워야 하는 값들은 요겁니다. 왜 나머지 이 X박스를 쳤느냐, 얘는 컴퍼스 디비에이션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어떤 비행기를 쓸지 알면 좋지만은 뭐 모른다 그러면 비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까 제일 마지막 필요한 건 마그네틱 헤딩이라고 했죠. 실제로 컴퍼스 에러가 있기 때문에 코스 헤딩이 더 마지막 최종 버전이긴 한데, 마그네틱 헤딩만 있어도 뭐 알 수 있죠. 저는 뭐 코스 헤딩 요건 이제 뭐 시험 볼 때나 채우지 실제로는 이렇게 비워둬요. 그런 다음에 디스턴스는 이제 우리가 차트에서 본 디스턴스 그대로 채우고요. 그리고 윈드 코렉션 한 그라운드 스피드를 여기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ETE, Estimate Time in Route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값들만 채워요. 요 나머지 3개 있지 않습니까? 얘는 실제 비행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망의 fuel, 갤론 퍼 아워를 위에다가 쓰고,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이 ETE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걸린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갤론 퍼 아워가 예를 들어서 아까 9.0이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레그가 30분 걸린다. 그럼 여기 4.5 적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레그는 뭐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여기 9.0 적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 3.0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클라임을 할 때 5.0이 걸렸다. 그런데 처음에 처음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갤런을 채우고 왔어요. 그럼 40갤런에서 5갤런을 빼면은 여기는 35에서 4.5 빼면은 30.5, 9.0 빼면은 21.5, 여기 18.5. 내릴 때는 18.5갤런이 내릴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이고요. 이 내부 로그가 다 완성이 됐다.
내부 로그가 완성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이트 플랜 얘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VFR identification aircraft type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November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 이름이 될 거고, 이건 기종 Cessna 172. True airspeed 이거는 크루즈 스피드 114 말씀하면 되고요. Departure point는 KCNO 치노. Departure time은 줄루 타임으로 쓰셔야 됩니다. Cruising altitude는 7,000피트. Route of flight 얘를 많이 헷갈리는데 그냥 VFR은 direct 이렇게 쓰시면 돼요. Destination은 KDVT. 인루트 타임은 예를 들어서 3시간 걸린다. 그럼 30. 리마크는 없어요. 없음. none. Fuel on board는 아까 40갤런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40갤런을 1시간에 9갤런 쓴다고 하면은 9, 4, 36, 4.5시간, 4시간 30분 정도는 퓨얼 온 보드가 되어 있고, 알터넷 에어포트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파일을 안 해도 되고요. 파일럿 네임, 어드레스 이런 거 적어주시고, 데스티네이션, 컨택, 폰 넘버 적어주시고, 넘버 뭐 비행기에 뭐 2사람 탔는지 3사람 탔는지 적어주시고요. Color of aircraft 이거 이제 화이트, 뭐 블루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플라이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비행기가 조난을 당하면은 Search and Rescue가 떠야 되는데 Search and Rescue가 무한정 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퓨얼 온 보드를 보고 4시간 30분 범위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직선 루트를 이렇게 파일 했으니까 직선 루트를 먼저 찾겠죠. 하지만 여기서 안 찾아지면은 여기서 점점점 범위를 늘려가는 겁니다. 얼만큼? 4시간 30분만큼. 그리고 비행기의 컬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컬러를 알고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어떤 걸 찾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트 플랜을 완성을 하고 파일 전화하는 데 있죠. 웨더 서비스인가? 로키드 마틴 웨더 서비스인가?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플라이트 플랜을 작성을 하고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웨더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 컨택을 해서 플랜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은 클로즈하고. 이게 플랜 A 다예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플라이트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플라이트 플랜에 대한 설명 대충 드렸고, 뭐 모자란 부분,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교관에게, 재민이에게 물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